자,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뭘 하냐면요. 총정리 겸 임진왜란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오늘 복잡하니까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잘 써보세요. 자, 여러분, 명나라 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 주원장. 무슨 무제? 홍무제. 최초로 난징, 강남에서 건국해서 화부까지 먹었다. 자, 한족 문화를 부활했다. 잘 나오는 거 해보자요. 이갑제. 자, 기억나요? 농민들을 조직했다. 이갑제. 유교의 6가지를 반포했다. 유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계사 문제라면은 토지를 측량해서 어린 도책, 사람들을 파악해서 황역, 부책 등등 또 2인자를 싫어했죠. 성상제, 재상제 폐지, 육부 직계제. 그래서 1368년에 명나라 세워서 1398년에 죽어요. 그런 다음에 아들이 죽어서 손자인 건포도예요, 건문제예요. 건문제가 왕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삼촌이 얘를 쓱 하고 없애버리죠. 로켓놀이에요, 영락제예요. 영락제. 언제 왕이 돼요? 1402년에 왕이 돼서 1424년까지 왕을 하는데 업적쩔죠. 최소한 여러분 동사에서는 주원장도 잘 나오지만 누가 제일 잘 나와요? 영락제. 그럼 해봅시다. 영락제. 일단 누굴 죽였다? 조카를 죽였다. 자, 그거를 정난의 변. 그 다음에 조카 죽인 다음에 수도가 난징이었는데 금능인데 사람들이 욕하니까 자, 난징. 여러분 금능에서 무슨 징으로 천도했다. 베이징으로 천도했다. 기억나야 돼요. 베이징으로 천도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성을 쌓았다. 자금성을 쌓았다. 베이징으로 갔으니까 많은 인구가 갔죠. 그러면 쌀이 필요하죠. 그래서 강남에서 베이징으로 쌀을 옮기려고 여러분 원래 있던 무슨 운하를 정비했다. 대운하를 정비했다.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으면 자, 요게 무슨 강이에요? 황하강. 자, 창산강. 해보자. 일단 난징에서 무슨 징으로? 베이징으로 천도했다. 자, 대운하를 정비했다. 게다가 여러분 위쪽으로는 5번이나 몽골족을 두드려 팼어요. 혹시 얘네가 힘이 세져서 까불 수 있으니까 특히 영락제는요 자기가 직접 갔어요. 친정 5번이나 몽골족인데 따라해볼게요. 무슨 탈을 때렸다. 오타를 정벌했다. 오이라트라는 몽골족. 나중에 나오는 타타르족이라는 몽골족을 둘 다 마구 두드려 팼다. 또 하나 아래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1407년에서 1428년까지 여러분 베트남 호황조를 정벌했다. 야, 여러분 영락제 장난 아니죠. 위로는 몽골 격파, 아래로는 누구야? 베트남을 무려 20년간 정복했죠. 게다가 여러분 누구랑 하는? 자, 볼게요. 자, 요때 여러분 일본이 자, 기억나요? 웨딩마치예요, 무로마치예요? 무로마치죠. 그러면 자, 명나라 영락제는 무로마치와 1404년에서 시작하는 1551년까지 여러분 무로마치와 무슨 무역을 했다? 감한 무역을 했다. 그러면 감한 무역하기 전에 무로마치 자꾸 해봐요. 아시카가 무슨 미스? 요시미스가 1392년에 남북조 통일했죠. 외구 정리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나라에서 조공 책봉했죠. 무슨 구강? 일본 구강으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무슨 역 때? 영락제 때 감한무역을 했다. 그런데 제일 잘 나오는 거 여러분 요 영락제는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자, 황당이었던 내시였던 누구를 시켜서 정화를 시켜서 아프리카까지 여러분 갔다 오게 했죠. 이거를 우리가 세계사 동사에서 제일 잘 나오는 뭐의 원정? 정화의 원정. 연도 써볼게요. 영락제 1405년에서 영락제 죽은 다음에도 1433년까지 무슨 원정? 정화의 원정. 결과 전 세계의 조공체제를 확보를 하겠다.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다. 그리고 저 원정으로 동남아시아에 누가 많이 진출했다? 화교가 진출했다. 정화의 원정 잘 나오죠 여러분? 자, 누구보다 제일 빠른 버스 콜럼버스보다 여러분 거의 80년이 빠른 거고 몇만 년 갔다 왔죠? 자, 그럼 여기까지 쫙 해서 여러분 알아놔야 돼요.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명나라에서 딱 시험 나오는 건 누구예요?
주원장 영락제인데 이게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잘 봐봐요. 어떤 왕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맨 처음 왕들은 좀 능력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왕들이 어리버리해서 나라가 위기를 겪다가 갑자기 똑똑한 왕이 태어나서 좀 중흥하다가 조금 엎어지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오 명나라 되게 한결같아요. 주원장 오 잘했어요. 건문제 짧았지만 잘했다고 치자고요. 영락제 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거의 빛의 속도로 하다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래서 명나라는 어떤 역사가가 얘기하기를 참 특이한 나라다. 건국해서 한 50년만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러분 막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왕을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다 아는 거겠지만 해보자. 여러분 1449년쯤에 자 명나라에 진짜 좀 뭐랄까 말썽쟁이 왕, 좀 엉뚱한 왕이 있어요. 이름하여 명나라의 무슨 제, 정통으로 미쳤다. 무슨 제? 정통제. 요 사람 밑에는요 중국사에서 5번째 안에 드는 간신이자 여러분 나쁜 황간인 무슨 진, 왕진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왕진이 막 정통제한테 막 수많은 환락과 쾌락을 가르쳐 줬는데 지겹죠. 어느 날 왕진이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 전하 우리 이제 술이랑 놀이가 지쳤으니까 우리 게임을 하지. 무슨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라 여기 오이라트라는 몽골족이 있는데 얘네 1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저 왕진이랑 전하가 전략 시뮬레이션처럼 100만 명을 데리고 가서 괜히 오이라트를 까지. 이거는 정통제가 예마 하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 정통제와 왕진이 100만 명을 데리고 오이라트 여러분 쳐들어갔는데 유능한 장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누구 시켜야 돼? 장군 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왕진, 아무것도 모르는 정통제가 지네가 지휘하다가 여러분 정통제가 잡혀요. 100만 명 데리고 간 황제가 잡혀요. 여러분. 이런 식이야. 여기 오이라트는 멘붕이야. 왜? 가만히 있는데 1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황제 뒤에서 명령 내려서 전진해야 되는데 요 왕진이랑 정통제가 흥이 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혼자 쳐들어가는데 군대는 안 천천히 가는데 혼자 갔다가 여러분 자기 직속 부대랑 갔다가 잡혀버리는 거야. 야 생각해봐요. 우리 역사에도 좀 치욕이 있었죠. 병자호란 때 우리의 여러분 인조왕이 어떻게 해요? 가서 막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 숙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1449년에 명나라 황제가 오이라트 쳐들어갔다가 잡혀서 꿀밤 맞았다. 요거를 1449년 자 토목고란 곳에서 명나라 황제가 완전히 사로잡혔다. 5번 따라해볼게요. 기억나죠? 무슨 변의 변? 토목변의 변이에요. 토목고의 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국의 무슨 치욕 중에 하나라고 배웠어요. 3대 치욕이야. 하나가 뭐야? 영가의 난.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정강의 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토목뼈의 변이에요. 이 순간 여러분 계속 명나라가 약해지다가 완전 여러분 언제부터 약해지느냐? 자 따라해볼게요. 1550년대 토목뼈의 변 이후에 계속 명나라가 약해져. 약해지다가 1550년대 얼마나 약해지느냐? 여러분 요번에는 잘 들어요. 오이라트족이 아니에요. 이거 또 해주는 거야. 토목보의 변은 무슨 족한테 잡힌 거야? 오이라트족한테 잡힌 거고 오이라트 말고 여러분 또 다른 몽골 부족이 있었거든요. 요 몽골 부족을 자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족이라 불러요? 타타르족. 그러면 요 타타르족이 여러분 어디까지 쳐들어오느냐? 만리장성을 넘어서 여러분 무슨 진까지 쳐들어와요? 베이징까지 쳐들어와요. 요때 타타르족의 추장 이름 얘기해보세요. 알탕이야 알탕칸이야. 여러분 알탕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베이징까지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몇 년이냐? 1550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일본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꾸 입체적으로 해야 돼요. 일본은 자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나라가 막장이에요? 해보자. 1467년에 여러분 이거 너무나 많이 배웠죠? 일본에서 무슨 난이 터져요? 온인의 난. 그래서 요걸 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1590년까지 무려 몇 년? 130년간 일본은 완전히 여러분 사무라이 시대, 센카쿠 무슨 시대가 돼요?
전국시대가 되죠. 그러면 전국시대가 되면 지방 통제가 안 되겠죠. 당연히 지방 여러분 사무라이들이 나쁜 놈들이 알바를 하겠죠. 무슨 구가 들끓어요? 외구가 들끓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닝보에 일본 외구가 쳐들어와서 사람 많이 죽였죠. 무슨 난? 닝보의 난. 연도 해볼게요. 연도 1523년. 그럼 여러분 요때 지금 명나라 미치고 환장하죠. 위쪽에서는 계속 누가 쳐들어와요? 타타르 쪽. 아래쪽에서는 뭐가 쳐들어와요? 외구. 그래서 여러분 1550년은 우리 기억나요? 요때를 우리가 명나라의 북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온다?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남쪽에는 누가 쳐들어온다? 외구가 쳐들어온다. 무슨 남해? 북로 남해.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여러분 또 일단 우한 해볼게요. 그러면 전국시대에 여러분 외구 해보자. 명나라에 쳐들어갔던 1523년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닝보에 난이 있었고 그 전에 이 쳐죽일 외구놈들이 조선도 쳐들어갔죠. 자, 1510년이니까 일본의 무슨 시대? 전국시대 외구들이 조선 쳐들어와서 여러분 삼포에서 외란 일으켰죠. 무슨 외란? 삼포 외란. 그 다음에 1555년 조선의 전라도 지역을 쳐들어왔죠. 자, 무슨 외란? 을묘 외란. 여러분 요거 세 가지 정도는 외워두면 좋아요. 왜냐? 모의고사나 여러분 평가원에 보면은 이상하게 뭐가 많이 나와요. 1510년 중종 때 일본 전국시대 때 삼포해란 그리고 10년쯤 있다가 무슨 난? 닝보의 난, 명나라. 그리고 한 20년쯤 있다가 무슨 해변? 을묘해변. 요 다음에 뭐가 터져요? 완전하게 오늘 배울 무슨 해란? 임진왜란이 터지지. 자, 그럼 여러분 요까지 다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거 빨리 해보자. 1449년에 무슨 보의 편? 토목보의 편. 그리고 100년쯤 있다가 명나라 무슨 내란? 북로 남해. 무슨 남해? 북로 남해.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일본은 요때 무슨 시대? 전국시대. 무슨 시대? 전국시대. 자, 그러다가 여러분 안 되겠다. 그래서 명나라가 이 해적인데 여러분 외구도 있지만 명나라 애들도 자꾸 해적을 해요. 왜 그럴까? 해보자. 명나라가 1368년에 여러분 나라 세우자마자 야! 민간인들은 바다에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령을 내렸었어요? 해금령 내렸었죠. 그러면 조공책봉으로 공무역은 하는데 명나라 상인이라 일본 상인들이 여러분 무역이 안 되니까 그 이후로 외구도 되고 또 명나라 해적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40년 명나라 사람인데 지지지직이야 왕직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야 해금령이라 장사가 안 되니까 누구랑 손잡다. 일본이랑 손잡고 여러분 명나라 왕직과 일본 외구가 여러분 자꾸 무슨 짓을 해요? 해적질을 하고 나라 몰래 여러분 무슨 무역을 해요? 밀무역을 하니까 더 갈수록 해적들이 강해지는 거야. 그것도 어디서 하느냐? 닝보 앞바다 섬에서 여러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가 야 안 되겠다. 아예 그냥 해금령을 철회해서 무역을 시켜버리면 해적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1570년경 명나라에서 무슨령을 철회했다. 해금령을 철회했다. 요거까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하나 퀴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걸? 왕직이랑 누구랑 친했어? 일본이랑 친하고 또 왕직이랑요. 자, 무슨 투칼이랑 친했대요? 포르투갈이랑 친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왕직이 1543년 왕직이 배 타고 일본에 갈 때 누굴 데려갔대요? 포르투갈 상인을 데려갔대요.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 내려서 그 유명한 일본에다가 여러분 1543년 무슨 포르투갈 애들이 일본에게 무슨 총을 전파해줬다. 조총을 전파해줬다. 요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연도 1번 전국시대 포르투갈 조총 딱 외우시면 되게 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정리가 되니까 명나라가 조금 운이 좋죠. 왜 운이 좋느냐? 바로 여러분 1580년쯤에 여러분 기억나요? 명나라에 엄청난 재상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기억나요? 무슨 거정? 장거정 딱 등장하죠. 일단 이 사람은 뭘 하느냐? 야, 북쪽에
자꾸 여러분 누가 쳐들어와요? 몽골족, 타타르족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왠가 봤더니 저놈들이 솔직히 목적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장고정이 머리를 굴려서 야 타타르야 왜요? 너 쳐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니네 말들을 10,000마리 20,000마리 2배 쳐줄게. 잠깐만 말 하나에 1,000,000원인데 2,000,000원 주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타타르 입장에서는 쳐들어와서 목숨 걸고 약탈하는 것보다 말 파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 장고정이 여러분 몽골족이랑 무역을 해서 이제 뭐를 딱 멈춰요. 전쟁을 딱 멈춥니다. 그럼 이 순간 이제 뭐는 끝난 거야. 북로는 끝난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전국의 토지를 측량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땅이 5만 평인데 자 나라에 여러분 신고가 안 돼가지고 세금 안 낸 놈이 많겠죠. 다 측량을 한 다음에 여러분 기억날래나? 장거정의 최대 업적 요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무슨 편법? 1조 편법을 합니다. 그러면 빨리 보자. 다 알겠지만 1조 편법은 첫째 무슨 여기다 쓰면 안 보이겠네. 자 첫째 여러분 무슨 세법을 폐지한 거예요? 양세법을 폐지한 거죠. 그러면 1조 편법에 아주 짧게 볼게요. 가장 키워드는 뭐냐? 이제 곡식으로 세금 내지 말아라. 이제 뭐로 세금 내라? 은으로 세금을 내라. 두 번째 세금 종류가 수십 개인데 필요 없다. 딱 두 가지로 걷겠다. 뭐냐? 토지세. 토지세와 인두세. 요 인두세를 사람마다 걷는 거죠. 요거를 정세라 불러요. 그러면 와 여러분 명나라 장거정의 무슨 편법은 1조 편법은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는 뭐야? 세금을 30개 40개 내는 거를 2개로 딱 압축을 했죠. 뭐야? 토지와 사람에다가 게다가 뭐야? 은으로 내니까 엄청 편하겠죠. 그래서 은으로 여러분 세금 걷으니까 좋은 게 뭐예요? 이제 쓰기가 편하니까 시장이 발전하고 막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 막 유통이 활성화되고 끝내주겠죠. 대신에 단점 뭐야? 중국 무한대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무한대로 은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까지 다 여러분 다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은 다 기억이 나고 자, 다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드디어 오늘 배울 1592년에서 1598년에 여러분 이제 무슨 해란? 임진전쟁, 임진왜란 그리고 3년간 휴전협상 그리고 여러분 다시 터지는 무슨 재란? 정유재란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누굴 기점으로? 명나라 기점으로 임난점까지 갔었죠. 그래서 명나라 기점이 뭐야? 자, 한번 해보자. 다시 홍오제 주원장 그 다음에 무슨 제? 영락제 1449년에 무슨 보의 변? 토목보의 변 그리고 1550년대 여러분 무슨 남해? 북로 남해 그다가 1570년에 해금령 철회 1580년에 장거정의 무슨 편법? 1조 편법. 근데 왜 명나라가 중요할까? 여러분 임진왜란 터지자마자 누가 지원군을 보내요?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내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겠지만 그 결론 명나라가 7년 동안 조선 돕다가 경제가 여러분 파탄나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난 터지기 전에 어디 쭉 했어요? 명나라 쭉 했는데 배운 부분도 있고 처음 배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략 외워놔야 돼. 알았죠? 한 번만 더 해볼게. 당연히 주원장 업적 자자자 외워야 돼요. 영락제 동사에서 최고 인기 스타예요. 1449년 토목보의 변 어떤 문제든 보여주기든 답이든 무조건 나와요. 1550년대 무슨 남해? 북로남해 반드시 외워야 돼요. 1570년 자 무슨 영철회? 해금령 철회하니까 우리 배운 적 있어. 누가 마탱이 가요? 그동안 무슨 무역하든 중개 무역하든 무슨 키운 류크가 마탱이 가고 제일 중요한 거 양세법 폐지하고 이제 한 거죠. 무슨 거죠? 장거정의 무슨 편법? 1조 편법. 그리고 10년 있다가 딱 무슨 회란? 임진왜란.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1번을 또 해보면 되겠죠. 자 보자. 1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일본은 1336년에 무슨 마치 막부가 생겼어요. 무르마치 막부가 생기자마자 고다이고 천황이 남쪽 요시노 내려가서 싸우죠. 그래서 무르마치 막부는 1336년에서 1392년까지 무슨 조 시대가 됐어요? 남북조 시대. 그런데 1392년 무르마치 막부에 빨리 해볼게요. 아시카가
무슨 미스가? 요시미스가 첫째, 북조 멸망시켜서 드디어 통일을 했죠. 북조가 아니죠. 남조 멸망시켜서 남북조 통일을 했죠. 두 번째, 안정이 되니까 누구를 격퇴했어요? 왜구를 격퇴했죠. 세 번째, 명나라한테 뭐 받아요? 조공 책봉 받아서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무슨 국왕이 돼요? 일본 국왕이 됐죠. 그리고 네 번째, 1404년부터 여러분 명나라와 오예 무슨 무역을 했어요? 가만무역. 이때까지가 전성기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1467년에 모든 게 마탱이가 가죠. 뭐냐? 1467년에서 1477년 천황과 천황 동생이 싸움이 났죠. 무로마치에서 요거를 너무나 많이 배웠죠, 우리. 자, 무슨 난이라 불러요? 온인의 난.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일본은 130년간 헬, 지옥 헬이 벌어지죠. 헬 재팬. 여러분 매일 130년간 싸웠다. 여러분 그 일본의 유명한 무슨 시대가 열려요? 전국시대. 그러면 온인의 난부터 일본은 무슨 시대? 전국시대. 언제까지? 1590년까지. 그럼 연도 정리해보자. 1467년 온인의 난에서 1590년 일본은 막장이었다. 요 전국시대를 일본어로 해볼게요. 무슨 가쿠 시대? 센가쿠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센가쿠 다이묘들이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 전국시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한번 어떤 데는 정리해 준 적이 있는데 한번 빠르게 정리를 딱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아시면 쓰지 말고 모르는 거 잽싸게 필기한 다음에 다다다 외워야 되는 거죠. 자, 매번 얘기하지만 이게 그래. 진짜 뭐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은 탁 보고도 외워지는데 나를 기준으로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달달달 외워도 며칠 지나면 까먹어.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아니 처음 보고 외워주면 참 그거는 부럽긴 한데 드물어. 진짜 없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이거 가르치는 그 직업이 선생님인데도 난 매일 봐. 매일 보고 수업하기 전에 또 보고 집에 가서도 보고 또 써도 보고 그래야지 계속 외워지니까 여러분 배운 거 잊어먹는 거 정상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음날 까먹어. 정상이야. 왜? 계속 하면 돼요. 계속 보고 보면 여러분 그 내가 학기 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뇌과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전혀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말하고 외울 때는 21번 정도 쓰거나 얘기해야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까리꼬로까라는 단어가 있으면 3번 들으면 외울 것 같죠. 근데 바로 또 몇 시간 지나면 까먹는데 그러면 까리꼬로까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각인하려면 21번을 써보거나 외워야 된대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10번 해주면 여러분 뭐야? 10번만 더 하면 자동으로 외워지겠죠. 자, 볼게요. 자, 한번 쭉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자, 이제 1467년에서 전국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전국시대 벌어진 일 해보자. 일단 여러분 전국시대 일본 사무라이들이 외구로 알바를 하기 시작하죠. 처죽일 놈들. 그래서 1510년에 전국시대 일본 놈들이 조선에 쳐들어와서 우리 삼포에서 모험을 일으켰어요. 외란을 일으켰죠. 이것도 일본 전국시대 왜구. 그 다음에 1523년 일본 왜구들이 여러분 명나라 쳐들어가서 또 닝보란 곳에서 닝보가 어디냐 여러분. 자, 요쯤이 영파 닝보예요. 닝보난 일으켰죠. 그러면 삼포해란도 일본은 무슨 시대 왜구? 전국시대 왜구. 자, 닝보의 난도 무슨 시대 왜구? 전국시대 왜구가 되겠죠. 됐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요거는 좀 뜬금없지만 1530년쯤 여러분 조선에서 일본 놈들이 은을 캐는 비법을 뺏어가죠. 그거를 여러분 자 무슨 법이라 배웠어요? 회치법 혹은 다른 말로 무슨 분리법? 여는 분리법인데요. 짧게 얘기하자면요. 은광석에다가 은광, 자 돌인데 은이 섞여 있는 돌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열해가지고 녹여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 연이 납이에요. 납이랑 여러분 수슬로서 하면은 10g 나올 게 30g, 50g 나온대요. 그런데 요 회치법, 연은 분리법은 원래 우리 조선에서 1503년 함경도 단천에서 개발한 건데 국가 비밀인데 여러분 일본 놈들이 1530년경 요거를 배워가서
은을 엄청 개발해요. 이때 일본의 유명한 은강이 뭐냐? 이암이 여러분 광산에서 은을 캡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운이 좋아요. 왜냐? 조선이나 명나라보다 은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전국시대 가뜩이나 사무라이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한데, 자 1530년대 우리 조선에서 자 해보자. 회치법, 무슨 분리법? 연은 분리법이 건너가서 이암이 광산에서 여러분 은을 엄청 캐고 다른 광산도 은을 캐가지고 전 세계 2위 은 생산 국가가 됐대요. 부럽죠 여러분? 자, 그 여기까지만 지어볼게. 했던 거야 한번. 자, 전국시대가 몇 년부터라고요? 1467년 무슨 난? 온인의 난에서 1590년까지죠. 복습. 일단 전국시대 왜구놈들 우리 조선 와가지고 괴롭혔죠. 무슨 해란? 삼포해란. 1523년엔 명나라 갔죠. 무슨 난? 닝보의 난. 그 전국시대 와중에 처죽일 놈들 뭐를 가져갔어? 우리의 비법인 해보자. 회치법. 무슨 법? 회치법, 연은 분리법을 가져갔죠. 게다가 여러분 1543년 일본에 온 무슨 투카레들이 포르투카레들이 여러분 일본에 와서 무슨 총을 딱 하고 전파해줬어요. 조총을 전파해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550년경 일본 전국시대 두 가지를 있어요. 뭐냐? 하도 여러분 일본 애들이 명나라 가서 해적질하니까 자 1404년에 했던 명나라와 무로마치의 무슨무역이 여러분 명나라가 화나서 야 니네 일본이랑 안 놀래. 이제 니네 조공도 오지마. 니네랑 정상적인 무역을 안 하겠다. 왜냐? 니네가 왜군지 무로마치 사신인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전국시대 1550년대 여러분 명나라와 일본의 무슨 무역이 끝납니까? 가마무역이 끝나요. 요거 내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국시대 한참 중일 때 1550년대 하도 일본 놈들이 외구짓을 하니까 무슨 무역이 끝났다. 가마무역이 끝났다. 또 여러분 요 1550년대요. 자 스페인에 자 써줄게요. 스페인의 예수의 아주 신부님이신 자 프란시스코 맞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 오시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 최초로 일본에 와서 무슨 이익을 전파했다. 카톨릭을 전파했다. 이분 잘 나와요. 왜냐? 그 옛날에는요 하비에르가 아니라 이름이 사비에르였는데 이게 이름이 좀 원어로 내가 알기로는 이게 포르투갈이었으면은 스페인어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전국시대 와서 카톨릭을 전파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1560년대 전국시대 여러분 기억나죠? 일본의 카리스마 넘치는 오다 누가 등장해요? 노부나가가 이 새끼가 등장을 해요. 등장했는데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왜 유명하느냐? almost 거의 전국시대를 80% 통일하고 요 오다 노부나가 부하가 나중에 일본사를 바꾸는 놈들이죠. 해보자. 우리에게 나쁜 놈인 무슨 토미 토요토미 무슨 요시도 시데요시도 오다 노부나의 부하.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도쿠가와 무슨 야스도 여러분 이에야스도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오다가 등장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엄청 힘을 세워서요. 1573년 그동안 살아있었던 터접이지만 여러분 무로마치 막부를 누가? 오다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 무조건 외우지 말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숨만 쉬고 있는 이미 여러분 온인난 벌어지면서 오다는 거의 멸망이잖아요. 근데 굳이 왜 오다가 무로마치를 멸망시켰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전국 통일되잖아요. 그럼 누가 쇼군을 해야 돼? 오다가 쇼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약점도 있고 여러 배반도 있어서 미리 오다를 멸망을 시킨 거야. 그래서 오다가 무로마치 멸망시킨 다음에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거 꼭 나와요. 1575년 여러분 오다의 라이벌이 있었죠. 기억나죠? 다케다. 뭐야? 다케다 가문. 요 다케다 가문 내가 뭘 했어요? 완전 일본 최고의 기마 부대가 있죠. 천하무적이야. 오다도 쫄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다가 자 여러분
무슨 총을? 조총을 개량을 하죠. 게다가 어떻게 해요? 1000명 조총, 1000명 조총, 1000명 조총에서 1000명이 동시에 싸면 뒷줄로 가서 장전하고 1000명이 치면 또 1000명이 쏘고, 이런 여러분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당시로는 완전 획기적인 걸 발견해내죠. 그래서 여러분 오다가 자 바로 여러분 조총으로 닭게다 가문의 최강 기병 부대를 완전 없애죠. 꼭 외워야 돼요. 그 전투를 나가시노 전투. 무슨 전투? 나가시노 전투. 왜 강조하느냐? 지금 칠판에 쓴 거 중에 여러분 다 중요한데, 특히 무슨 신호 전투? 나가시노 전투 조총 닭게다 1575년. 그러면 잠깐, 일본의 조총이 온 게 언제예요? 1543년. 1543년. 무슨 투갈? 포르투갈.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한 게 아니라 좀 더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여러분 거의 90% 오다가 전국을 통일했는데, 아이고 1582년 여러분 오다가 자기가 아끼던 부하에게 뭐를 당해요? 암살을 당하죠. 이거를 역사적으로 혼노지의 변이라 그래요. 혼노지가 뭐냐? 우리 한국어로요. 좀 웃겨요. 본능. 여러분, 너 너무 본능적이야. 그 본능 한자에다가 절 이름이 본능사야. 이게 혼노지거든요. 여기 머물다가 부하에게 죽습니다. 그러면 오다가 죽자마자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1590년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무슨 토미? 여러분, 토요토미 무슨 요시가 등장해요? 히데요시가 등장해서 오다 죽인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아케치 미치히데 죽여버리고, 라이벌 여러분 다 죽여버리고, 드디어 여러분 이놈 우리에게는 참 나쁜 놈인데 일본에서는 조금 좀 인기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토요토미 히데요시 없죠? 드디어 여러분 전국 시대를 완전히 뭐했다? 통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얘 때문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가 거의 막 헬 동아시아가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했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 중국사에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게 무슨 왕이에요? 신시황이죠. 그럼 여러분 문자 통일, 도량면 통일, 별거 다 하죠. 일단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뭘 하느냐? 여러분 전국의 토지를 조사합니다. 왜냐? 세금 걷어야 되겠죠. 또 어떤 다이묘가 얼만큼 땅이 있는지 알아야지 걔를 견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검사하다. 토지를 검사하다. 그래서 오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첫째, 전국을 통일하자마자 토지를 검사했다. 검사하다, 토지를 검지. 그리고 토지를 검사한 다음에 여러분 석고제라는 걸 만들어요. 석고제가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쌀을 할 때 한 석, 두 석. 야, 저거 우리가 한 가마, 두 가마라고 얘기하지만 야, 쌀이 10석이래. 100석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러면 자 이거야. 내가 알기로는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서 80kg 쌀이 나오면 이거를 여러분 한 석이라 불러요. 그러면 왜 80kg가 한 석이냐? 성인 남자가 여러분 1년에 먹는 쌀이 한 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석고제는 뭐냐? 일본 전역의 모든 토지를 80kg, 80kg 한 석으로 다 정리를 한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자. 토요토미의 그 아끼는 부하 중에 마에다 가문이라고 있어요. 이 마에다랑 토요토미랑 완전히 의형제야. 이 마에다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토요토미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에다에게 토요토미가 땅을 줬는데 그 땅을 뭐라 그러느냐? 그 땅을 부를 때, 야, 내가 마에다에다가 100만석이란 땅을 주겠대. 그럼 무슨 말이냐? 100만석은 여러분 토지 면적이 아니라 쌀이 나오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100만석이면은 몇 명 먹여 살 수 있는 거야. 한 석에 성인 남자 하나니까 100만석이면 100만 명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석을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100만석이면 토요토미 빼곤 제일 부자가 100만석인 거야. 그런데 어떤 다이면은 너 말 안 듣고 앉았으니까 너는 몇만석? 만석이야. 그래서 여러분 만석부터가 지방 다이묘야. 9천석부터는 아니야. 그러면 해볼게요. 내가 알아봤더니
만석이면 이때부터 무슨 묘가 돼요? 지방호적인 다이묘가 되고 만명당 군사를 200명 가질 수 있어. 그러면은 100만석이면 여러분 장난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우리가 무슨 제예요? 석고제예요. 월급도 석고제야. 일본 그 사무라이 영화나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야, 나 사무라이인데 월급이 30석이래. 그럼 1년에 30가마 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보통이야. 보통 사무라이가 30석이 가장 하고 많으면 몇 석? 1000석 사무라이. 그럼 1000석이면 연봉이 지금으로 한 30억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한 걸 우리가 무슨 제를 불러요? 석고제. 됐고 또 하나. 여러분 토요토미 시데요시는요. 아니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 전국시대 때는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다 칼을 가지고 있어. 왜냐? 큰 적이 쳐들어오면 도망치지만 패잔병이나 산정은 우리끼리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 농민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민들 무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무기를, 모든 농민의 무기를 몰수해서 여러분 녹여서 뭐로 만듭니까? 농기구로 만듭니다. 이걸 유식하게 칼도자, 칼을 수거해라. 여러분 무슨 영이라 불러요? 도수령. 도수령을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일본 전국시대 쬐끄만 나라가 수십 개야. 그러면 여러분 쬐끄만 나라가 수십 개인데 앞으로 이제 무역을 하려면 봐봐요 여러분. 우리 고기 먹으러 갔는데 1인분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느 집은 100g 주고 어느 집은 5g 줘봐. 이거 여러분 진시황도 전국시대 통일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도량령을 정리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토요토미 시데요시는 전국시대를 통일하자마자 도량령을 뭐 했다? 도량령을 통일했다. 별 것도 없죠? 또 하나 여섯 번째. 봐봐. 여러분 토요토미가 봤더니 이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 농민 중에 농사 짓다가 좀 싸움을 잘하면 너네 물어보자. 농사 짓는 게 월급 많이 받아요? 사무라이 장군 되는 게 좋아요? 싸움 장군 되긴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농민들이 막 무술 훈련하고 사무라이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토요토미가 이거 불안하죠. 왜? 야, 좀 지배자 입장에서는 농민은 욕심 안 부리고 계속 농사만 져야지 부려먹기가 편하죠. 그런데 농민들이 싸움 잘한다고 사무라이가 되면 개길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토요토미가 뭐 하느냐? 병농 분리를 합니다. 말이 좋아 병농 분리죠. 해보자. 병사와 농민을 분리한대. 좀 더 쉽게 할게요. 사무라이와 농민을 분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서서히 어떻게 나가느냐? 신분제를 확립을 시키는 거야. 야! 한 번 사무라이는 영원한 사무라이고 한 번 농민은 농민이다. 너 싸움은 우리 무사만 할 테니까 너 농민은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게 여러분 병농분리야. 결국 뭐야? 무사로 농민이 못 오게 탁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농민들이 싸움도 못하고 칼을 못 잡아야지 계속 부려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해볼게요. 토요토미 시데요시가 여러분 자 이렇게 성이 있어. 성이 있으면 여기는 다이묘가 사는 성곽이고 여러분 여기는 무사가 사는 집들이 한 수백 채가 있고 그러면 무사들은 여러분 농사 안 짓죠. 그럼 무사들도 라면 사 먹고 뭐 옷도 사 입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무사들이 사는 마을이면 좀만 걸어가면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느냐? 상인들. 자, 일본에서 물건 파는 상인을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인이라 불러요? 존인이라 불러요. 그러면 갑자기 토요토미가 무사들아 절대 시골에 살지 말래. 왜 그럴까? 외우지 마세요. 야, 내가 무사인데 시골에 살면 내 부하 30명에다가 농민 1000명을 꼬셔서 야! 너네 농사도 짓지만 내 부하야. 겨울에 모여. 여러분 군사훈련 시켜서 요 사무라이가 농민들을 자기 군사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걸 막으려고 토요토미랑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모든 무사들은 시골 살지 말고 성에 들어와라. 그럼 여러분 내가 잘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일본에 성곽이 있다고 쳐봐요. 성곽이 있으면 여기는 다이묘가 사는 성이고 요 큰 길이 있으면 여기 수백 채의 집이 있어요. 요 수백 채의 집이 있는데 요 집은 누구 동네야? 사무라이 동네. 그러면 여기는 또 수백 채의 집이 있는데 누구 동네야? 존인, 상인의 집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에서 탁 내려다 보면은 여기는 사무라이 동네.
여기는 뭐야? 존이 동네가 되겠죠. 그러면 요 성 아래 요 마을을 따라해볼게요. 자, 성 아래. 다이묘가 사는 성 아래 사무라이 집도 있고 존인 집도 있죠. 이거를 성 아래 마을, 촌락이다. 무슨 촌이라 불러요? 성하촌인데 요거를 발음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일본어로 조카마치라고 불러요. 무슨 마치? 조카마치야. 그럼 의미를 분석해보자. 토요토미 히데요시부터 무슨 마치가 발전해요? 조카마치가 발전하죠. 그 이유가 무슨 분리? 병농분리죠. 야, 너 농민은 농촌에서만 살아라. 칼 쓰면 너 큰일 난다, 혼난다. 그리고 절대 무사들 농민이랑 접촉하지 마. 왜? 무사가 농촌 가면 농민 데려다가 자기 부하 삼을 수 있잖아. 너 성에서 살아. 성에서 사는데 먹고는 살게 해줄게. 상인들 만들어줬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 조카마치가 시장 역할을 하죠. 왜? 밖에 사는 농민들도 물건 필요하면 여러분 조카마치로 올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일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거쳐서 무슨 마치가 되는 겁니까? 조카마치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외워볼게요. 천천히. 그러면 없죠. 근데 미리 얘기해보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잘 나오는 편일까요? 안 나오는 편일까요? 수능에는 솔직히 잘 안 나오고요. 무슨 고사? 모의고사에 가끔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하는 거로 그냥 몰랐던 분들은 완전히 외우시고요. 알고 있던 분들은 복습을 해주자 했죠? 자, 해보자. 결국 전국 시대를 통일한 건 누구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몇 년도? 1590년대. 첫째, 전국 시대 통일했다. 자, 엄지야, 검지야. 자, 검사하다, 토지를 검사했다, 검지. 그리고 전국을 쌀 단위로 생산량으로 묶었다. 무슨 제? 석고제. 한석, 두석, 서석, 석고제. 세 번째, 농민에게 칼을 뺏었다. 농민에게 무기 몰수. 약간 유식하게 한자로 칼도 수거했다. 무슨 영? 도수령, 도량령, 통일.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정신분리야, 병농분리야? 병농분리. 병사와 농민을 분리시켰다.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무사가 되는 걸 막았죠. 그래서 무사와 농민이 섞이는 걸 막으려고 여러분 성하촌 여섯 번 해볼게요. 무슨 마치를 만들었다? 조카마치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해보자. 자, 여러분 토요토미 무슨 요시는 히데요시는 전국 시대 통일했으니까 기분은 좋죠. 130년 만에 평화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일본의 무사들을 우리가 무슨 라이라 불러요? 사무라이죠. 약간 과장해보자. 100만 명의 사무라이가 전쟁이 끝나서 맨 처음엔 좋았는데 여러분 사실상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자가 돼버린 거야? 실업자가 된 거죠. 왜냐? 사무라이는 여러분 싸워서 전쟁에 이겨야지 땅도 받고 약탈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사무라이들이 실업자가 되면 여러분 조금 있다가 뭐가 터지겠어요? 내부 불만이 터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무슨 시대가 오겠어요? 혼란한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토미가 1592년에 여러분 조선을 쳐들어오는 무슨 내란, 임진왜란의 이유가 바로 요 영향이 커요. 그리고 두 번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조선 플러스 명나라까지 쳐들어오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 자 해보자. 1404년에 명나라와 무로마치가 잠깐 해볼게요. 무슨 무역을 시작했어요? 간만 무역을 시작했다가 대략 1550년대 너무 전국시대 왜구가 들끓으니까 무슨 무역을 끊어버렸어요? 간만 무역 끊어버렸죠.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명나라에서 자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야, 비서가 약도 가지고 있네. 따라해보자. 회장님 약은 비서가 약도 가지고 있어야 돼. 비단이 장사 중국 비단. 야 장난 아니죠. 중국의 서적인데 단순 책이 아니라 수많은 사상서, 실용집, 소설 여러분 문화야 문화. 요즘으로 치면 막 수많은 책이나 동영상이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 중국의 약 장난 아니죠. 솔직히 한약 발달했잖아요. 우리도 잘했지만 그 다음에 원차이나 무슨 자기? 도자기. 이거 지네가 필요하기도 하고 동남아시아에 팔아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토요토미가 보니까 이미 자기가 짱 잡기 40년 전에 간만 무역이 끝났잖아. 그래서 토요토미는 계속 무슨 무역을 하고 싶어요? 간만 무역을 하고 싶은데 명나라가 거절하니까 정복을 하거나
두드려 패서 뭘 하고 싶은 거야? 가만무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일본 지금 자신감 생겼죠. 왜냐? 전국시대 때 다시 보자. 1530년 이와미 광산 회치법, 한 번 더. 회치법을 무슨 분리법? 연운분리법으로 전 세계에서 은이 전 세계 2위가 됐죠. 게다가 1543년 포르투갈한테 여러분 무슨 총이 들어왔어요? 조총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났죠. 그거 봐봐. 야, 내가 알아봤더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지고 있는 조총이요. 이 당시 1592년 기점으로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전 유럽에 있는 조총보다 토요토미 조총이 더 많았대. 그럼 여러분 약간 좀 과장해서 전 세계 몇 등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죠. 은 많죠. 최강의 부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놈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자기 또 야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토요토미는 나중에 하겠지만 조선 쳐들어가고 만주 먹고 명나라 먹고 인도까지 가는 게 요나남 소원이었대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무슨 내란이 터지는 거야?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오늘 임난을 할 건데 여러분 요걸 왜 하느냐? 임난 자체도 시험이 나오지만 요게 잘 나와요. 자, 이따가 여러분 해줄 거예요. 임진왜란 딱 할 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임난 되기 직전까지 누구 얘기를 배웠어요? 명나라 얘기를 쫙 배웠죠. 그리고 임난 되기 여러분 직전까지 지금 누구를 배웠어요? 일본을 배웠죠. 그러면 임난 되기 직전까지 여러분 누가 있어야 돼? 조선이 있죠. 그런데 우리 동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뭐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한국사 열심히 하고 기본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었다가 임난 직전에 명나라 끝냈잖아. 쭉 기억나죠? 일본 쭉 끝냈죠. 베트남은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임난 직전에 이제 조선의 상황 딱 간단히 해주고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임난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했었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